작살입니다. 아, 작살. 작살. 그 작살. 그러네. 그래도 있네요. 이번 사연은 20년 전 세 친구가 여름 휴가를 가서 겪게 된 일인데요. 오늘 우리 주제가 죄와 벌이잖아요. 네. 과연 세 친구 중에 누가 대체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3년 여름.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 현우 그리고 중배 형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갔어요. 저희 셋이 향한 곳은 바로 강원도 삼척. 삼척 좋죠. 사람 꽉 찬 해수욕장 대신에 한적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돗자리에 뭐 튜브, 라면까지 잔뜩 챙겨서 걸음을 옮기는데 아뷰! 다 덤벼, 여기는 물고기들. 오늘 내가 다 작살 내줄 테니까. 야, 다친다, 다쳐. 저리 치워. 현우가 기다랗고 이 뾰족한 작살을 막 양손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까부는 거예요. 아, 저 군대 갔다 와서 너 철이 안 드네. 하지만 이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던 녀석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신나게 작살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현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감싸 쥐는 거예요. 천천히 손을 치우자 이게 뭐야? 하얀 새똥이 갑자기. 새똥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까마귀 똥인가 봐. 똥 맞았대요. 아, 냄새. 재수없게 까마귀가. 씨. 현우가 나무 위에 앉은 새를 노려보더니 돌을 주워서 막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돌은 계속 빗나갔고 오히려 약이 더 바짝 오르고 말았죠. 야, 됐어. 아우, 그만해. 그냥 가자고 말렸지만 제 말을 들을 녀석이 아니었어요. 야, 됐어. 그만해. 그거 어차피 안 잡혀, 그거. 야, 이거 던지라는 거 아니지? 갖고 있던 작살을 높이 들어서 하나, 둘 이렇게 까마귀를 향해 조준을 하는 겁니다. 아, 하지 마. 그거 내려놔. 내려놔. 그러나 작살은 이미 현우의 손을 떠나서 길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거? 설마. 그곳은 바로 이 숲을 사이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무덤. 조짐 안 좋다. 조짐 안 좋아. 아, 이거 불안하다. 조짐 안 좋네. 아무도 돌보지 않는지 이 묘비도 없고 손대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았어요. 그 한가운데 현우가 던진 작살이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아, 이 자식 또 사고 쳤네. 아, 저거 당장 가져와, 빨리. 아, 저 까마귀 자식 때문에. 아, 씨, 만지기 싫어. 아, 뭐 알아서 뽑아 가겠지 뭐. 아, 됐어. 아, 너 나이가 몇 갠데 생각이 그따구밖에 안 돼? 아, 가자. 아니, 저거. 하지만 현우와 중배영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덤은 사실 함부로 밟는 것도 그렇죠. 아니랬는데 전 너무 찜찜했어요. 나라도 작살을 뽑아야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용기는 나질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뽑기가 또. 결국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덤을 향해 공손하게 사과를 하고 저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묘지의 작살을 그대로 버려둔 채 말이죠. 아이고, 그래. 어떡하려고. 오, 야, 여기 물 좋다. 야, 물 너무 좋은데? 이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자 좀 전에 긴장했던 마음이 싹 또 가시더라고요.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노는데 어쩐 일인지
이 까불이 현우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혹시 삐진 건가? 기분을 풀어줄 겸 조심조심 다가가서 장난스럽게 야, 이현우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라. 그런데 이 평소 같으면 잽싸게 반격을 해올 녀석이 저를 죽일 듯이 이렇게 노려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짱이야. 응? 집에 가자. 뭐? 가긴 어디가? 좀. 집에 가자고. 장난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화를 내? 현우는 아예 물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자갈밭에 떨어져 앉아있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현우야! 그런데 이 자식이 꽁하게 막 등을 돌리고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 왜 그러고 있어? 우리 배고픈데 라면 끓여 먹을까? 현우 쪽으로 다가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한 손에 커다란 돌을 들고는 뭐 하는 거야? 있는 힘껏 내리치는데 그 아래로 피가 범벅이 된 다른 한 손이 보였습니다. 아, 자기 손을? 어머, 미쳤나 봐. 야! 너 뭐해? 너 미쳤어? 하지만 현우는 멍한 눈빛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 다시 돌을 집어들었어요. 중배형! 빨리 와, 얘 이상해! 그만해! 중배형까지 달라붙어서야 겨우 현우를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녀석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현우야.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평소 눈빛으로 돌아온 현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요. 빨리 병원부터 가자. 어? 우선 다친 손부터 치료하는 게 급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 병원 안 가. 나도 집에 갈래. 현우가 저희 손을 뿌리친 채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놀라서 제가 쫓아갔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저는 녀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처음엔 정말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야, 너 현우 맞지? 그 사이에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골이 움푹 들어가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 너 꼴이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봐. 나 좀 살려줘라. 잔뜩 겁에 질린 채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나 지금 벌 받은 것 같아. 진정하고 일단 집에 가자. 가서 얘기하자. 싫어. 싫어. 집에 싫어. 집에 싫어. 가서 얘기하자. 싫어. 싫어. 저는 불안에 떠는 친구를 겨우 달래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현우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재성아, 넌 못 봤지? 뭐가 있었다. 계곡에 놀러 간 그날 우리가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현우는 저 멀리 어떤 할머니가 보였대요. 뚝뚝 피를 흘리는 할머니 목에 비스듬히 박힌 기다란 막대기. 그 작살이. 현우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무덤에 던진 그 작살이구나.
그 할머니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저한테 집에 가자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현우의 귓가에는 잘라, 잘라 명령하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돌로 자기 손을 내려 찢고 있었던 거죠. 현우는 그것이 지옥 같은 날들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삼척에서 서울 집으로 도망쳐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대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는 그 순간 여보세요? 현관문을 지나 거실 그리고 화장실 창문까지 집에 있는 모든 문이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우는 공포에 질려서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진 집안. 그건 계곡에서 현우를 노려보던 할머니였습니다. 목에 작살이 박힌 채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그걸 뺐어야지 말이야. 이 손목을 자르고 오장육부를 다 문드러지게 할 것이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무덤을 욕보인 죄를 씻을 수 없던 걸까요?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바로 며칠 전 현우는 분명히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깜짝이야. 눈을 떠보니 침대가 아닌 웬 슈퍼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뭐야? 어? 내가 왜 여기 있지? 슈퍼에서 뭘 산 건지 이 손에는 봉지까지 들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봉지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칼. 손에 든 칼을 당장 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제발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 제발 할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할머니. 그대로 기억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지 이거? 잠시 후 슈퍼 알바생이 친구를 발견했을 땐 이미 아이고. 손가락이 잘린 상태였대요. 말도 안 돼. 그때의 고통이 떠오르는지 이 현우는 붕대로 감은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재성아, 그때 우리 갔던 삼척 같이 가줘 제발. 제발 내가 부탁할게. 그 길로 현우와 저는 이 삼척의 계곡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무덤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흙더미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로 흉물스럽게 녹이 쓴 작살이 꽂혀 있었더라고요. 그래 이걸 뺐었어야 됐어. 저희는 작살을 조심스럽게 뽑아낸 후 무덤에 여러 번 절을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행히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것을.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현우. 무덤을 욕보인 대가라고 하기엔 어쩌면 너무 가혹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던 걸까요?